네, 신인무 기자님 잠깐 예. 서 계시고요. 그 방금 이창수 검사장님 이상거래 경고 받은 거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김건희 여사가 중앙지검장님 확인된 바 없습니다. 확인을 하신 거예요? 아예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저희 의원실도 조사가 되는 사안인데요. 이 이거?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상거래 경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김건희 여사. 확인된 바 없습니다.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시긴 했어요? 경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중요한 부분이라서 확인하려고요. 기록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확인을 해봤는데 이상 경고 받은 적이 없었음이었는지 확인한 바 없음이라고요? 아니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자 중에 재판 과정에서 적어도 6명이 경고받은 게 확인됐거든요. 그리고 1차 작전에 참여한 양모 씨도 똑같은 선수에게 계좌를 주지 않았습니까? 계좌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양모 씨는 경고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만 경고 안 받았다고요? 증권사나 금융당국에 의해서 그걸 심지어 중앙지검이 확인도 안 했다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21년에 경고를 받은 바 없음입니까? 확인한 바 없습니까? 했을 때 확인한 바 없다고 하셨잖아요. 확인한 바 없습니다. 아니 2차 재판 2심 판결문에서도 이종호 등이 한국거래소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경고를 받아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결문도. 그리고 주가적 세력이 서로 받은 문자 주고받은 내용도 있거든요. 지금 참고인이 말씀하셨듯이 그 처음에 이용됐던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서 그 증권사 직원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따 발언 기회 신청하시고요. 아니 이상거래 경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인 안 하는 수사팀이 어디 있습니까? 됐고요.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예, 큰 김건희 여사 아니라고 경력 학력 위조, 사문서 위조 아시죠? 꽤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이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그 부분은 5개 이력서에 18건 허위 경력, 학력, 수상 이력 이 중앙지검 형사 7부에 배당됐었죠.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 이거 2022년 9월 19일에 중앙지검 형사 7부로 송치됐는데 아직도 수사 중이더라고요. 수상 허위 학력과 허위 이력과 수상 이력이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어려운 수사였나요? 이것도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중앙지검이 해체해야겠네요. 보니까 다 서부지검, 남부지검, 북부지검, 동부지검으로 다 수사팀을 해체하고 줘야겠네요. 아니 이걸 수사를 2년이 걸립니까? 허위 학력이? 죄송한데 이상거래 받은 적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이상거래 경고는 증권사나 금융당국부터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모 기자님. 예. 그 최은수 씨가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놓았대. 주식을 떨어뜨리려고 그거 하려고 하나 봐. 그거의 의미는 뭘까요? 그게 사실은 추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는 날짜를 검찰이 법정에서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알아야 저희가 사실은 어떤 이벤트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김건희가 권오수로부터 이 내부 정보 받았다는 이 공판 검사의 법정 진술 과정에 녹취록도 지금 제출 안 한 거죠? 검찰 측이 결국엔 법정으로. 예, 법정에 제출된 기록 중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이 지검장님께서 이상거래에 대한 경고를 안 받았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은 양모 씨나 이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인물들 6명 최소 6명은 다 경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심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이종호가 경고를 받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금융당국이나 증권사로부터 김건희 여사는 경고를 안 받았을까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경고를 해야 하느냐를 금융투자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르면 그 중에 하나가 특정 계좌가 어떤 한 특정 종목의 전체 거래량의 30% 이상을 초과하는 거래를 했을 때, 그리고 이런 거래가 5거래일 중 2일 이상 됐을 때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중에 4일 동안 자신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30%를 넘겼습니다. 그 점을 보면 제 생각에는 당연히 경고 대상일 것 같은데 왜 경고를 받지 않았는지는 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중에 하나네요. 신모 기자님께서 확인한 자료가 불명확하든지 아니면 증권사나 금융당국의 누군가가 외압을 행사해서 경고를 하지 않도록 했다든지 만약 그게 근거가 30% 넘겼기 때문에 이상거래 경고를 받아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건 증권사나 금융당국의 직무유기겠죠.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면 이제 중앙지검장님께서 저희한테 거래 경고를 안 받았다 김건희 여사가 라는 걸 확인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그게 사실이던지 아니면 위증하신 건지 둘 중에 뭐 그런 최소 4가지 정도 경우의 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검장님께서 이거 정확히 확인하셔서 뭐 이 후속 수사는 불가능하신 거죠?
이 증권사나 만약 이게 30%를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파악은 하셨나요? 이상 거래에 대해서 주식 거래 지금 이 양이 부분은 이상 거래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 수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2021년에 수사가 다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지금 이정필 이모 씨가 관리하던 신한투자증권 계좌는 그냥 60만 주 이상을 계속 그냥 모아놨던 거고 아니죠. 특별히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사실 이득을- 공소시효 연소된 거죠. 면소된 거죠. 사실 네. 신한투자, TV증권도 다 투자했었죠. 주가 조작 다 일어났고. 신모 기자님. 예. 이 2,950원까지 올리기를 더 사서 보셔야 된다고 했던 부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예, 그 부분은 그 검찰 진술 조서에도 명확히 나타나 있듯이 검찰 역시 시세 조종성 주문이라고 의심을 했고 당사자 역시 그것을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네. 거기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저기 지검장님.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증인 보호 차원에서 신문부 기자 잠깐 들어가시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부임에 오기 전에 수사를 한 것이고 불기소 결정을 중앙지검장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직접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상거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냐라고 물으면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쪽지를 전에 받고 이상거래 없었다. 이상거래에 대한 경고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종의 이게 본인이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전원이잖아요. 일종의 쪽지를 통해서 이건 수사팀이 저한테 전해주신 수사팀이 전달해 준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제가 이제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수사를 했는데 이상거래 경고가 없었다. 이게 하나 있고 이상거래가 있었는지는 수사를 안 해서 알 수 없다. 이게 있거든요. 두 개가 그런데 증언이 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위증 혐의로 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팀 지금 확인하세요. 바로. 확인했는데 없다고 네. 합니다. 수사를 했는데 이상거래 경고는 없었다. 이겁니까? 예. 수사를 했는데 없었답니까? 수사를 안 해서 없었다는 겁니까? 예, 수사를 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수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상거래 경고는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민보 기자에게 묻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어제 했고요. 그 불기소 처분을 주된 이유는 김건희 피의자가 주가 조작 시세 조정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범들이 김건희 여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세 조정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주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주된 논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 김건희가 주가 조작 사실, 시세 조정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보 기자가 취재한 내용, 판단하신 수사 기록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재판 기록을. 그 중에서 김건희 피의자가 시세 조정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 증거들, 직접 증거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쭉 설명을 해주시죠. 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그 증권사나 금융당국의 경고를 김건희 여사가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그 근거는 이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와 매우 비슷한 위치에 있는 양모 씨라는 전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양모 씨의 자필 진술서가 법정에서도 공개가 되었고 저희도 이제 그것을 입수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양모 씨의 자필 진술서를 보면 본인이 1차 작전 당시 주포 이모 씨에게 계좌를 맡긴 이후에 세 곳의 증권사에서 경고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경고 전화의 내용은 그 주포 이 씨가 자신의 계좌로 시세 조종성 주문을 많이 제출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 거래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주포에게 똑같은 시기에 계좌를 맡겼던 김건희 여사 역시 증권사 경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2차 작전 때 그 시세 조종에 개입했던 주포들 신기한 역시 잠깐만요. 예. 중앙지검장님, 김건희 피의자가 증권사 경고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사 확인된 바 자료에. 없습니다. 다음 계속 얘기해 주시죠. 예. 그리고 2차 확인을 작전 안 했겠죠. 예.
참고로 그 점과 관해서 말씀드리면 1차 작전 당시 그러니까 지금 경고를 받았을 것으로 매우 의심되는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그 증권사 담당했던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검찰에서 2번 조사를 받았는데 그 2번 조사를 저희가 입수해서 확인을 해보니 검찰에서 그 신한금융투자 직원에게 증권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계속 말씀해 예, 예, 주시죠. 예. 그리고 이런 경고는 2차 작전 세력도 많이 받았고 저희가 확인한 것만 최소 6명은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1차 작전이 종료되고 나서 2차 작전이 시작되는 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1차 작전 때는 아까 뭐 질이 나온 것처럼 1차 작전 때 사놓은 주식을 서둘러 팔았는데 그 뒤에 금방 주식을 막 엄청나게 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2차 작전이 실행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렇게 급격한 거래 패턴의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세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와 그 권우수 회장 간의 이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정황입니다. 권우수 회장이 저 법정에 나왔을 때 검사가 최은순 씨의 녹취록을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최은순 씨가 그 권우수 회장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이제 주식을 매매해서 손실을 회피하였던 증거를 제시했는데요. 권우수 회장이 이에 대해서 부인을 하자 검사가 증인은 최은순 씨나 김건희 씨와 내부 정보를 많이 공유한 것들이 녹취록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고 그것을 추후에 자기가 제시를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김건희 여사의 그 내부 정보를 건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권오수 회장이 그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에게 회사 사정을 자주 얘기해주고 그 사정들이 전화주문 녹취록에 많이 남아있는 게 있다라고 예. 공판검사가 공판정에서 진술하기도 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1, 2차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모두 김건희 최은순 계좌가 모두 활용이 되었는데요. 예. 1차 주가 조작을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면 2차 주가 조작도 당연히 연이어서 예. 거금을 들여가지고 갑자기 투자를 한 건데요. 1차 주가 조작 당시에 공범에게 김건희 여사가 시세 조정을 예. 알지 않았느냐라고 공범에게 질문을 하자 공범이 답을 회피하면서 예. 김건희 여사의 정황, 그 인식 정황을 입증하는 듯한 그런 조서 내용도 있었죠. 예, 증권사 직원이었습니다. 네. 예. 그거 한번 설명해 예. 주시겠습니까? 증권사 직원. 예. 그 김건희 여사의 거래를 담당했던 증권사 직원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두 사람 간의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대화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가격이 지금 밀려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사서 보태야겠다라는 말을 하고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대해 수락하는 발언을 한 부분을 검사가 제시를 하면서 이것은 시세 조종성 주문이 아니냐라고 추궁을 했을 때 그 증권사 직원이 뭐 웃기도 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도 못하고 하다가 인정하면서 다만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김건희가 시켜서 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엔비디아와 TSMC, 해리스와 트럼프 미 대선, 우크라이나와 북한군의 충돌,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 등등과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장비 관련 산업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장비 관련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성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 반도체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추후 주가가 폭등할 반도체 장비주 딱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위쪽 상단에 제 번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 제 개인 번호인데요. 지난번처럼 성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폭등할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